예, 제1강, 예, 제1장,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 제1장에 보면 대입 수시와 정시, A에서 Z까지, 그 다음에 1장 1절에 보면 수시와 정시 확실히 알고 가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일반적인 학부모라면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수시는 이제 9월 달에 모집을 하고, 이제 원서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12월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입의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특기 실기 전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가 중심 전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이제 수능 한 가지만을 놓고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정시의 경우에도 학생부가 살짝 반영이 되는 필요한 대학들도, 그러니까 학과나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학생부 교과는 잘 알고 계신겠지만 뭐 계신 분이 많을 테지만 학생부 교과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과 성적과 비교과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술은 당연히 이제 글쓰기 전형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그 글쓰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만 잘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독해력, 이해력,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일반적인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 학교 1, 2, 3학년 교과 내에서 출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등급별 내지는 백분율로 해서 그 성적을 가려 판단하는 전형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뭐 우리는 뭐 국어는 뭐 40%, 뭐 30%, 어쨌든 이런 반영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교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뭐 꼭 서울대 학생부 교과는 없지만 그 밑에 있는 뭐 연세대, 고려대부터 저 밑에 하위권, 그러니까 상위권부터 하위권 전체가 다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뭐 특정 과목이 부족해도 오히려 더 좋은 성적으로 좋은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와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술 실기도 있을 거고 체육 실기도 있을 거고 특기자 전형의 경우라면 이제 뭐 해외에서 학교 나온 아이들 또는 토플, 토익 성적 내지는 뭐 다양한 것에 의해서 어찌됐건 그 아이의 특기자 전형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입학사정관제처럼의 전형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 토플 성적도 필요하고 또는 외국의 경험도 뭐 있다면 좋은 거고 또는 이 아이가 이게 한마디로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생기부라고 하는 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원 외 전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정원 내가 우리가 보통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건 정원 내에 있는 인원들이고요. 정원 외 전형이라 그래서 보면 농어촌 전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원 외 전형으로 분류가 돼서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성 전형이라고, 그러니까 적성고사, 적성전형, 이렇게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적성고사는 이제 2022학년도에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I인가요? 20, 21, 22 그러네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적성고사가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은 필요하죠. 근데 적성 전형은 전형이라고 잘 안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특정 전형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전형으로 부르는데 학생부 교과를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가 60%, 적성고사가 40%로 선발하거든요. 그러면 적성고사 40%면 일반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40%니까 반영 비율이 좀 작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부 교과에서 1등급을 뭐 100점을 줬다면 2등급은 뭐 97점 뭐 이런 또 3등급은 뭐 94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적성고사 실력의 40% 반영한다 그랬죠? 근데 그 40% 반영 안에 예를 들어 한 개만 더 맞추면 그 한 개가 만약에 적성고사의 점수의 그 한 개 반영이 만약에 4점이라고 하면 1등급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2등급 아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3점을 줬죠, 제가. 그러면 이 차이를 극복이 가능하게 4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점짜리도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적성고사 한 문제만 더 맞으면 그 등급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오히려 적성을 잘 보는 게 오히려 그 내신 등급 한 등급, 두 등급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 대학도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조금 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등급에서는, 특정 등급에서는 차이를 한 10점 정도를 주어버려서 이 아이들이 극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천대의 경우라면 적성고사의 6등급 정도라면 그러니까 뭐 3등급도 이길 수 있고 2등급도 이길 수 있도록 이 점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7등급은 뭐 지원 안 하는 게 좋을 정도로 점수 차이를 확 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 어떤 뭐 적성고사라면 적성고사에서 제일 뭐 괜찮은 대학은 가천대니까 가천대나 뭐 삼육대에도 괜찮은 대학인가요? 뭐 어쨌든 서울내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몇몇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시험 문제도 난이도도 수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수능 그 시험의 한 70% 또는 80% 정도에서 보니까 좀 많이 쉽다. 많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 뭐 좀 5등급, 4등급 이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빼어난 아이라면, 예를 들어 뭐 한양대라든지 아니면 중앙대라든지, 중앙대 다빈치, 그 다음에, 건국대의 자기추천 전형, 이런 거에 이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인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대학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적성고사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와 정시 모집의 비율의 차이를 보면 이제 8대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8, 정시가 2. 학생부 교과가 보통 평균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들 전체를 놓고 보면 41.4%를 뽑고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엔 그랬고 올해 2020학년도에는 43.2%를 뽑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43%를 뽑고 학생부 종합이 23%를 뽑거든요. 올해 2020학년도에. 그러면 이것만 해도 66.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3.8%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특기자 뭐 이런 거에서 한 6%를 뽑고 이래서 뽑는 비율이 정확히 76%가
수시에서 뽑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시가 2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상위권 15개 대학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비율이 확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종합이 한 44.3%, 그러니까 40%가 넘는 비율을, 뭐라고 하죠? 상위 10개 대학, 11개 대학, 12개 대학을 놓고 보면 한 43% 정도가 44.3%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학을 어디를 넣냐 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45% 정도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위권 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상위권 학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뭐 한두 등급이 낮더라도 오히려 더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나중에 취업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으로 키워가는 것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학년도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2022학년도에 이제 그 작년도에 정부에서 아니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에 수능 그러니까 정시 모집을 30%로 확대해라라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대학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는 뭐 22%, 23% 정도를 24% 정도를 수능 정시에서 모집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76% 거의 80%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수시에서 모집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2022학년도에 교육부가 30%를 수능으로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뽑는 경향에 이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서울대의 입장은 아니 수시로 대학 애들 잘 뽑고 있는데 뭔 얘기냐 우리는 그렇게 뽑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다른 대학들도 이제 연구대도 그럼 우리는 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향이 크죠. 서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교육부가 무슨 뭐 연구비라도 몇백억을 지원해 주든 뭐 이런 당근을 써주면서 바꿔갈 수는 있겠죠. 현재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논술 전형을 축소하라고는 말들이 있었죠. 축소하라고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도 이제 논술을 뺀 만큼 뭐 그럼 뭐 수능으로 모집을 하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대학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성균관 대학의 경우에 논술을 885명 정도를 모집했다가 작년에 올해는 520명만 모집을 하게 되죠. 나머지는 정시로 2월을 그러니까 정시로 2월 한다. 정시로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이러니까 정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695명에서 올해 1110명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요. 경희대의 경우도 논술 인원이 한 5, 60명이 줄고 이화여대도 논술이 5, 60명이 줄고 정시로 넘어가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요한 변화가 이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앙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고, 정시 선발 인원도 한 뭐 20명 정도가 좀 늘어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주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침을 묻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장 수시와 정시, A에서 Z까지의 1절에 나오는 수시와 정시 확실히 알고 가자. 그래서 올해 입시에 좀 달라지는 경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시와 정시 지원을 위한 정시 등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시 등급이라기보다는 그 대학의 수준에 도대체 몇 등급 정도냐, 요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